안녕하세요. 나리스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이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Marketing is War라는 책입니다. Marketing is War.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죠. 마케팅은 사실은 뭐 의뢰 생각하면 이제 어떤 뭐 단순히 생각하면 이제 어떤 무슨 기업을 잘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광고라던가 그러한 활동들로 이제 한정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마케팅 이즈 워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마케팅의 사례는 어떠한 기업 경영 전반에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서 성공을 했느냐, 혹은 때로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잘못해서 무너졌느냐 하는 어떠한 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이즈 워라고 해서 마케팅이라고나 하나 단순히 어떠한 광고만에 집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업과 고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일련의 이 여러 가지 모든 활동들을 다 이제 포함을 한 그러한 관점에서 이 경영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이즈 워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제 나온 지는 좀 된 것 같은데요. 여기 뭐 초판은 2004년, 4쇄가 2005년인데 아마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어떠한 마케팅 사례들을, 혹은 경영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일단은 이 책을 이제 요 책은 아마 제가 구매를 헌책방에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책이 좀 낡았는데 저도 이제 사놓고 이제 한동안 못 읽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꺼내 읽었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책 자체는 이제 뭐 재미있게 다양한 사례들이 담겨 있어서 경영에 관련된 그런 책을 보고 싶다면 볼만은 한데, 근데 이제 경영 관련 책들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물론 어떠한 사례에 대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이렇게 대처를 해서 이러이러한 어떠한 뭐 결과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담다 보니까,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A라는 기업 사례를 이렇게 책으로 읽는다라고 해도, 우리가 정말 어떤 A라는 기업이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해서 잘 경영해 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그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막을 다 알고서 글을 읽는 것은 아니다 보니, 글로 전달될 때는 어떠한 경영 관련 책들이 사실은 뭔가 조금 이제 많은 어떠한 디테일이 사라지고 조금 원론적인 표현으로 다소 원론적인 표현으로서 적혀 있는 그러한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영 관련 책들은. 그래서 그러한 한계점에 있어서는 이 책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점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회의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보고 했는데 누가 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해서 뭐 극복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례라고 한다면, 사실 그 사례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급박하고 긴박하고 뭔가 피부에 와닿는 어떠한 긴박함이 있을 텐데, 책에 서술된 거로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극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적혀 있다 보니까 어떠한 모든 것을 우리가 피부로 다 실감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경영 관련 어떤 책을 읽을 때마다 다소 이제 느끼게 되는 아쉬움은 있는데, 그러나 그것만 조금 이제 감안하고 보면은 사실 이제 많은 사례들이, 책도 이제 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례들이 담겨 있는 책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또 사례가 있지만, 상당히 이제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발췌한 것 중에서 또 이제 볼만한 사례가 이제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하고 이제 콜라 전쟁,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떠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어떠한 생물이죠. 옛날에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뭐 이런 말도 유행했었는데, 사실
정치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그 모든 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뭐 자연의 어떠한 법칙을 탐구하는 것은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야말로 자연의 법칙을 탐구해서 법칙을 찾아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게 되겠지만, 정치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어떤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은 계속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이나믹함을 담고 있고, 어떠한 A라는 기업이 성공한 사례라고 해서 그것을 B라는 기업이 벤치마킹 한다라고 해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서 새롭게 재소화시켜내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똑같은 어떠한 법칙처럼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자기의 것으로서 재바꾸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인간 행위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은 마치 살아있는 그야말로 생물체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이제 여기서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넓은 의미로 해서 쓰이기 때문에 어떤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매 순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사례가 굉장히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재미있는 사례를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코카콜라와 이제 펩시콜라 간의 이제 전쟁인데, 콜라는 사실은 메이저는 코카콜라죠. 근데 이제 워낙 펩시콜라가 그 라이벌로서의 역할을 잘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카콜라가 펩시콜라를 따돌리기 위해서 이제 했던 노력으로서 어떠한 그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그 의사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코카콜라 맛의 도입.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 엄청난 광고 물량과 탄탄한 유통망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자,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맛 자체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다면은 그 이외에 다양한 탄산음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겠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펩시콜라가 그만큼 점유율이 높아졌겠죠.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간의 어떤 전쟁이 치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장 점유율 하락의 원인이 바로 코카의 맛에 있다고 생각했고, 시장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그리하여 1984년 9월 기술개발부는 달짝지근한 맛이 더 나는 새로운 맛을 개발했다. 그리고 코카콜라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무려 400만 달러를 들여 19만 1천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콜라 맛 취향 조사를 한 것이었다. 이 대규모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55%가 전통적인 코카콜라와 펩시 맛 대신 새롭게 개발된 코카콜라 맛을 선택했다. 이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코카의 최고 경영진은 만장일치로 재래 코카콜라 맛의 공식을 버리고 새로운 맛을 도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조사를 통해서 기존의 코카콜라 맛을 버리고 새 더 달달한 그러한 코카콜라 맛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후에 나타난 결과는 여러 면에서 이 회사의 간부들을 당황시키기에 충분했다. 일부 소비자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 나타난 소비자들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컸고, 1985년 5월 중순에는 저항의 물결이 갑자기 드세져 하루에 5천 건 이상의 항의 전화가 걸려오고 수많은 소비자들이 분노의 편지를 보내왔다. 거센 항의를 보내온 소비자들은 예전의 코카콜라야말로 미국의 상징이고 미국 소비자들의 오랜 친구인데 어떻게 그런 맛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분노는 미국 전역으로 급격히 번져갔고 매스컴들은 앞다투어 이러한 소비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99년 동안 지켜온 코카의 공식을 버린 것은 매국 행위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고이수에타의 아버지마저, 고이수에타라 하면 이제 코카콜라에 일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문조사에 깊게 관여했던 관계자였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마저 달콤한 새로운 코카의 맛을 비난하며 만일 코카가 이전의 맛을 완전히 버린다면 부자 간의 인연을 끊겠다고 위협해왔다. 잠깐만요. 고이수에타가 죄송합니다. 고이수에타가 직원이 아니라 직원이 아니죠. 코카콜라의 리더 교체.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던 제이 폴 오스틴은
1980년에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아메리칸 그룹의 회장인 도널드 키어프가 그의 후계자가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상했다. 그러나 갑자기 로베르토 고이수에타가 등장했다. 고이수에타의 성장 배경은 블러블러블러 이렇게 해서 그 후계자 회장 제이 폴 오스틴을 이어서 이제 그 후계자로서 코카콜라를 이끈 사람이죠. 예, 이렇게 되네요. 네, 그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자, 어찌되었건 자, 그래서 그 아버지마저 부자 간의 인연을 끊겠다고 위협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코카는 소비자들이 코카 보이콧 운동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같은 해 7월 11일 코카콜라의 중역들은 사태 수습에 나선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원래의 코카 맛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한다. 당시 펩시의 로제 엔리코 미국 지역 회장은 그들은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실수이다. 코카는 이미 충분한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그런 일을 겪었다. 고 통쾌해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의 이런 변화의 시도를 1980년대 마케팅 역사상 최고의 실수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펩시에게는 불행하게도 코카콜라의 이 공경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 코카는 전통의 맛과 새로운 맛을 병행해 판매하는 전략을 고수하여 예상보다 판매가 증가하는 행운을 누렸다. 1985년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통적인 코카콜라가 새로운 코카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판매된 가운데 전반적인 코카의 판매는 10%나 증가했으며 수익도 9% 증가했다. 코카콜라의 행운은 그 뒤에도 계속된다. 그리하여 1988년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소프트 드링크 10개 중 5개가 코카콜라의 브랜드였고 펩시가 미국 시장의 31%를 점유한 반면 코카는 40%를 점하는 기염을 토했다. 자, 코카콜라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새로운 코카콜라의 맛으로서 그 더 달달한 코카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그 시장 조사를 굉장히 크게 했죠. 수많은 샘플을 굉장히 크게 뽑아서 해서 사람들이 더 달달한 맛이 낫다라고 해서 뉴코크 새로운 코카콜라를 이제 대체를 했었는데 기존의 코카콜라를 대체해서 새로운 코카콜라를 새로운 맛으로 채택을 했는데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온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갑자기 미국 전역에서 코카콜라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면서 어떻게 기존의 맛을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어떤 항의를 거세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회사에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뭐 사람들 몇몇이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시장 조사를 통한 그래서 시음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 하에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품화되어서 나오니까 오히려 그것이 1980년대에 있었던 마케팅상의 가장 큰 최악의 실수였다고 기록되는 그러한 소위 이제 일종의 흑역사를 만들었죠. 물론 그 이후에 더 잘 되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 근데 물론 이 책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사례만 보아도 어떠한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변적인 상황 속에서, 즉 우리가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데 수많은 기업들과 회사들은 고객은 결국 사람인데 사람은 어떠한 자연 법칙대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아침에 마음 다르고 밤에 마음 다르고 뭐 오후에 마음 다 다르니까 그런 어떠한 변덕스러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무언가를 제품 판매를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양한 어떠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형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코카콜라의 사례가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만 가지고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만 있다면은 경영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매사 시장 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코카콜라가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엄청난 미국을 배신한 행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코카콜라의 그 대표의 아버지는 부자의 연을 끊겠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그러한 어떠한 해프닝까지 벌어진 것을 보면은 이 코카콜라의 시장 조사가 갖는 의미, 그리고 그 이후에 고객들이 보이는 의미, 그야말로 180도 다른 이중적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 상황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해석은 사람들마다 천차만별 다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럴 수는 있겠죠. 뭐 요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콜라의 어떤 여러 맛을 경험을 다들 해봤을 테니까요. 한 모금, 시음에는 사실 뭐 일정량, 이거는 이제 제 추측인데요. 시음에는 일정량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모금 마실 때는 사실은 달달한 게 더 맛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코카콜라를 사게 되면 한 모금 먹고 버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병을 사잖아요. 그러면 저도 한 모금 마실 때는 더 달달한 코카콜라 브랜드가 더 맛있는데, 두 모금 세 모금 마시다 보면 좀 느끼해지는 느낌이 있고, 좀 원래 제가 좋아하는 코카콜라의 어떤 그 담백한 맛, 그게 오히려 전반적으로 제가 마시는 양이 늘어날수록 그게 더 저한테는 그 더 맛있게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어떠한 변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만약에 더 달달한 게 맛으로서는 더 나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코카콜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가수들이 신곡을 내는데 각 연령대마다 좋아하는 노래는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그 노래가 언제나 명곡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더 먹더라도 새로 나온 신곡이 나의 어떠한 명곡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나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노래가 이제 명곡으로 느껴지는데, 이미 코카콜라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추억의 제품처럼 되어 있었던 그러한 특징들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품의 맛을 떠나서 추억으로 향해 가는 어떠한 나의 어떤 그 추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사라져 버리는 듯한 그러한 상실감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이미 제품을 넘어서서 하나의 문화가 되고 사람들의 어떠한 그 추억의 문을 열어주는 그 문의 열쇠가 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시장 조사에서는 더 달달한 게 사람들의 인기를 더 누렸을지 모르지만, 막상 제품으로 나왔을 때에는 클래식한 코카콜라가 사라졌을 때의 그 상실감을 고객들이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강력한 반발로서 회사에 이제 그 부분을 문제를 지적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즉 그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새 문화의 문화적인 어떤 아이콘이 되고 어떤 내 추억의 일부가 되며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짤막한 시장 조사에서 그 어떠한 맛을 더 맛있냐 정도만 가지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그 보이지 않는 더 면면에 더 깊고 큰 요소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론 뭐 코카콜라의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경영진처럼 그 맛을 다시 내면서 또 달달한 건 달달한 것대로 내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시장 점유율을 넓혀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즉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고, 여기는 이제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막 IBM의 사례도 있고요. 또 그거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 그 사례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재미난 사례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라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그 뭔가 경영 사례를 담아낸 책의 어떤 아쉬움, 즉 내가 직접 그 경영의 현장에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이제 표현이 다소 원론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아쉬움은 좀 늘 경영 관련 책들은 전부 다 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그 아쉬움을 감안하고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피말리는 마케팅 전쟁 이야기, 마케팅 이즈 워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